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누명을 쓴 경찰관이 수차례 감사 조사 끝에 자택에서 목을 맨 경우 순직 처리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단 53174235, 2020 가단 51791155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감찰관과 수사관 앞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홀로 조사를 받은 후 그 다음날 새벽인 2017년 10월 26일 공시경 자택의 안방 화장실에서 수건으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 심의회의 심의 결과 망인은 2019년 7월 18일 순직 처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보험금 지급 의무에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망인은 직장에서 받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였고 그 우울증의 심화로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에게는 9세의 딸 및 6세의 아들이 있었는 바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은 극도의 우울 상태에서의 충동적인 행위가 아니고서는 통상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 모정보다 더 큰 스트레스에 시달려 주체적인 의사로 자살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면 어린 자녀들이 받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망인은 위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자리에 들었다가 혼자 나와 화장실에서 목을 매달았고 그 모습은 자녀들에 의하여 발생되었는 바 당시 망인은 자유로운 사고 능력이 현저하게 짓눌린 상태였다고 보입니다. 망인은 자살하기 4시간 전쯤 전화로 제2에 가입하여 상담원 무속인과 34분간 통화를 하였고 그 직후 다시 운세상담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법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망인이 평소 사주나 운세 등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에 의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바 망인은 이미 당시의 상황에 이성적으로 대처할 만한 의지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17년 10월 19일 1차 감찰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사실을 억지로 시인하고 그 진술 조서 말미에 가족과 동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는 바 당시 이미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혼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망인은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7년 10월 25일에 2차 감찰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를 받고 난 후 약 14시간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은 2차 감찰 조사 전에 이미 자신의 과실없음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책임자로 몰고 가는 감찰 분위기에 압도당하였고 조사 후에는 주변인들에게 억울함과 분노, 두려움과 불신 등으로 격양된 복잡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망인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경찰관으로서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여러 번 수상을 하고 해외 연수 대상자로 선발되는 등의 성과를 이루었는데 허위의 투서로 감찰 대상이 된 후 동료들에 대한 미안함과 그때까지 쌓아온 명예의 실추로 괴로워하면서 심신이 쇠약해져 갔습니다.
망인의 업무 수첩 중 감찰 조사 후에 작성된 부분은 그 전에 작성된 부분과 달리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체계가 전혀 없고 무의미한 흔적들로만 가득한 바 현저하게 불안정한 심리 상태 하에 있었다고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